반갑습니다. 파워 투 더 스튜던트 남표구입니다. 자, 오늘은 앨런 리브 머스크와 물리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코로나 시기가 기회다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시기가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제 아들들을 보면 분명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은요, 지금 중학생들이거든요. 집에서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되고요. 스스로 위기라고 좀 느끼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의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놀고 있어. 많은 친구들이 다 노는데 급급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 시기에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장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제가 앨런 리브 머스크라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선택을 했고요. 이 사람을 좀 탐구해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어떠한 변화를 갖고 와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느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물론 이 강의의 끝은 물리학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리학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자 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 가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아이콘이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람 하면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 이미지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언맨은요, 이 앨런 머스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 아이언맨, 가슴에다가 빡 핵융합로를 박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엄청난 에너지로 하늘도 날아다니고, 적군과 아주 무시무시한 나쁜 놈들과 싸워서 무찔르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앨런 머스크가 곧 언젠가는 이러한 아이언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되면 이 아이언맨의 복장을 입고 가슴에다가 인공심장이 아니죠? 핵융합로를 받고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황된 게 아니야. 이게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그 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만 있다면 언젠가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이 앨런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앨런 머스크를 바로 아이언맨의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스페이스 X라고 불리는 우주 개발의 우주 로켓입니다. 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사업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주를 왕복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데요. 그 우주 왕복선이 기존의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금액의 20%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앨런 머스크가 이 우주 로켓에 사람을 담아서 화성에도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허황돼 보이지만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앨런 머스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퍼루프라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 관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그럼 진공 상태로 만들면 공기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공기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 공기가 없는 그 관 내부를 열차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죠? 공기 저항을 받지 않아요. 공기 저항이 없어지면 이 열차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앨런 머스크는요, 이 하이퍼루프를 시운전에 지금 성공 단계에 있고요. 곧 이게 상용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휴 말도 안 돼. 야 지금 그거를 어떻게 이 시대에 만들어낼 수 있겠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앨런 머스크는 그걸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지금 나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하이퍼루프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교통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앨런 머스크가 누군지 잘 이미지가 형상화되지 않는다면 다음 사진을 보면 아, 그 사람이야? 라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쵸,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많이 굴러다니죠.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는요, 현재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비싼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일본의 도요다라는 회사거든요. 그 일본의 도요다라는 회사의 값어치보다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값어치가 더 비싸. 이게 더 비싸. 이거 만들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양은 이 도요다 자동차에 굴러다니는 양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회사의 값어치는 이 테슬라 자동차 회사 중에 탑인 거죠.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지금 이런 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의 시대를 한 단계 앞서서 시대를 열었다. 전기 자동차 시대를 한 발짝 앞서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이 테슬라 자동차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도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 자동차 뭐들도 지금 이 전기 자동차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보내주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럼 앨런 머스크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을까? 이 앨런 머스크는요, 바로 앨런 머스크의 양력을 보면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요. 앨런 머스크는요, 퀸스 대학교, 이게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퀸스 대학교에서 한 2년을 다녔어요. 뭘 전공했느냐? 그쵸,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앨런 머스크를 데리고 왔겠죠. 그렇죠? 퀸스 대학에서 물리학을 2년간 공부하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을 합니다. 여기서 물리학을 2년 더 공부하고 그리고 1년을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밟으면서 그래서 역시나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중퇴를 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차리게 되는 거였었죠. 앨런 머스크는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사업도 물리학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한다. 도대체 이 물리학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물리학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길래 앨런 머스크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물리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물리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지, 바로 앨런 머스크가 했던 말들입니다. 실제로 저는 생각에서 좋은 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은 어떠한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틀의 가장 좋은 요소는 앨런 머스크는 피직스 물리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지만 논리의 첫째는 원리 원칙이다.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원리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리 원칙의 관점에서 뭔가를 진행해 나갈 때 나가는 사고의 기본은 바로 물리학의 기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원리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물리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근본적인 것까지 파고들죠. 물리라는 건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탐구해 나가는 학문이 바로 물리거든요. 근본적인 것까지 파고들고 그것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게 바로 발전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유추하는 방식은 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추라는 방식은 바로 뭐냐?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근본적인 원리 원칙으로부터 한 단계 올라가야만,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적고, 그렇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리적 사고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물리적 사고법이란 도대체 뭐냐? 앨런 머스크는요,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강조하는 거다. 기본 원리로부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 물리라는 학문 자체가 바로 그런 학문이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물리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을 설명하고 우리 주변을 설명하고 그 주변에 설명되어진 것들을 변화, 발전시키면 그게 바로, 그쵸, 오늘날 테슬라의 업적으로 대표되는 앨런 머스크의 사업들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원리로 사고를 전개해라. 오케이? 그게 바로 도전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도전과 혁신의 가장 기본은 물리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꼭 피직스가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성공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물리적인 사고법이, 이러한 물리적인 어떠한 학습이 우리에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대학 입학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 도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바로 고교 2015 개정교육에 따른 선택 과목들이 있죠. 실제로 이 서울대학교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가지는 않죠. 그렇죠? 이 서울대학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교생활 가이드북, 여기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건 2020년도 고3 학생들부터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의 핵심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잖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를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가이드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이 가이드북은요,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택 과목의 중요성을 서술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물리천문학부면 당연히 물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적어도 물리학, 물리2는 충실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2는 물리학에 비해서 배우는 교육과정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물리를 선택해서 공부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물리 학생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여기는 또 지구환경과학부예요. 이 지구환경과학부 학생이 물리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체인데 이 기체는 물리학에서 유체 역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도 중요하게 공부해라 라고 이 친구가 이 선배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한 Y 선배는요. 벌써 제목에서 드러나 있죠.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계공학에서는 물리학에서 다루는 힘과 운동, 열과 에너지 영역을 깊게 공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때 새로운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물리학원, 물리학2를 제대로 이수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다른 기계항공공학부 K 선배 역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학을 튼튼하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물리학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실제로는 수학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수학과 함께 물리학도 중요하게 학습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산업공학과 학생도요. 예, 이 물리학이 가져야 되는 중요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은 그렇죠? 물리학과 화학은 여기 나와 있죠. 교양 아닌 교양 과목이어야 한다. 라고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공계 쪽에서는 많은 과가 소개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소개된 과들의 많은 선배님들이 대부분 다 물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학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고 있지만 국어, 영어, 수학 빼고 가장 많이 강조되는 학문이 바로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지구과학 교육과 당연히 물리학 물리2를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학생도 물리학도 공부를 해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문대학 철학과에 합격한 P 선배라는 분도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탐구 분야는 시공간 물질을 상당히 겹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리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리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하는데 그중에 물리만 콕 찍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가 얼마나 세상의 이치를 탐구해 나가는데 중요한 학문인지를 이 철학과 선배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대학교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것도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를 들어가시면 입학처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에는요, 좋은 자기소개서 내용과 나쁜 자기소개서 내용을 이렇게 평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좋은 자기소개서다 라고 제시한 내용이 바로 뭐냐? 물리 연관된 자기소개서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생이요, 물리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탐구 활동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뿌듯함을 느꼈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서울시립대 입학처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호기심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오류에 대처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생동감 있는 과정과 경험을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리적 활동이 이러한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물리를 활동했다고 해서 글을 뭐 대충 쓰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긴 하겠지만 물리를 정말로 제대로 탐구 활동을 전개해서 그 과정에서 느껴졌던 자기가 깨달은 바를 충실하게 기술하면 이런 평가는 기본적으로 따라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래서 물리학은 도전해야 합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 이 물리학은요, 쉽게 경험하고 실험하고 활동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리는 천재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천재가 아니어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은 정말 천재들만 하는 학문일까요? 그럼 모든 천재들은 다 물리를 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물리는 천재들만 한다. 혹시 물리가 천재들을 만든 건 아닐까? 천재들이 물리를 해. 그럼 거꾸로 이 물리가 천재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 사고 자체가 천재들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천재는 아니지만 이 물리학을 함으로써 뭔가의 천재들의 깨우침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리라는 학문 자체가 어렵다라고 치부해서 이렇게 밀어낼 게 아니라는 학문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리라는 것 자체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을 탐구하면 그게 곧 물리입니다. 우리 주변을 탐구하는 게 물리니까 그렇죠. 쉽게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리적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키트화된 실험 도구들이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세세한, 그러한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 도구들을 가지고 현상을 탐구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면, 그렇죠. 천재들이나 한다라는 그 물리를 여러분들도 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우쳐 나가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 원칙으로부터 세상을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와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물리와 연계된 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쓸데없는 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 시험을 보면 별의별 조건들이 다 붙죠. 마찰이 없어야 된다, 공기저항은 없어야 된다, 크기는 무시해라,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물리는 그냥 너무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가 정말 쓸데없는 것만 하는 학문이라면 물리를 가지고 써먹는 학과가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물리를 가지고 써먹는 학과들 뭐 있어? 아까도 우리 선배님이 얘기했던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그리고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반도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웬만한 공학과는요, 다 물리를 가지고 써먹는 공학들입니다. 물리를 가지고 써먹는 공학들이 그렇게 널려 있는데 물리가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리를 이용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공학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리는 절대적으로 쓸모 있는 학문이라고요. 쓸모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저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도 보조를 맞춰 나가자고요. 보조를.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적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천재
걔들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물리하면 머리를 싸매요. 어렵고 힘든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오해야, 오해. 그거 정말 오해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학문이 아닌 거야.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는 기회인 거냐? 이게 왜 우리에겐 도전으로 작용해야 하느냐? 공부를 하는 학생 수가 적다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문인데 공부하는 사람 수가 적어. 그러면 어떻겠어? 공부한 사람이 돋보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리를 해야 된다고요. 물리하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여고에서는요, 물리한다 그러면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여고에서는요, 물리2가 아예 개설이 안 돼요. 3학년 때. 왜?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문이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물리라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를 이용해서 많은 대학 입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게 쉽습니다. 유리합니다. 왜? 이 물리는 그 자체로 도전인 거야. 안 하는데 나는 해. 그러니까 그 자체로 도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물리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비록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물리학을 선택해서 도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줘요. 그리고 물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쉽게 전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장에 가서 떠들 내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도전해야만 합니다. 느껴지죠? 나의 미래를 이 물리학에, 그쵸, 맡겨볼 만합니다. 비록 물리학과가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공학과들을 도전할 때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로 좀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의 당장의 목표는요, 대학 입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대학 입시가 우리 도전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은요, 대학 입시가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인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뚜렷한 주관을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신감은 바로 물리학으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다고요. 도전합시다. 앨런 머스크가 했던 유명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 명언들 중에 하나를 갖고 왔어요. 바로 뭐냐?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당연한 거다라는 뜻이죠. 만약 무언가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해야 혁신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행복감을 얻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도전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물리학으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앨런 머스크 형님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